안녕하세요. 유니터스 라이프의 권민입니다. 오늘은 의미와 비전을 통해서 미래의 내가 쓰는 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일기를 쓰는가에 관한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설명하기 전에 오늘의 주제, 지금까지 총 4개의 동영상을 볼 것인데요. 그 4개의 동영상의 모든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 명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 시작을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하면 결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겠는데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다움과 의미를 위한 미래 관찰 일기. 현재의 내가 미래 목표를 이루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미래의 내가 현재에서 미래 목표를 실천하는 것이 쉬울까요? 현재의 내가 미래 목표를 이룬다는 것은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내가 현재에서 미래 목표를 실천한다는 것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로 돌아와 목표를 실천하는 것이 쉬울까? 이런 질문이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과거로 돌아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된다면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과거로 여행할 수 없지만 미래에서 현재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이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를 보다 쉽게 이해하려면 일기 쓰기 샘플을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 미래를 목표로 설정한 뒤 이를 향해 달려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미래의 내가 행동을 오늘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내가 현재의 일을, 현재의 미래의 목표를 하는 것이 더 쉬운 방법 첫 번째 이유는 뇌는 작은 변화를 더 쉽게 수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급격한 변화를 부담스럽게 여기죠. 뇌의 습관회로는 작은 행동의 반복을 통해 변화를 받아들이는 구조로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나는 하루아침에 완전히 변할 거야 라고 선언하면 뇌는 이를 위협으로 인식해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오히려 실행력을 떨어뜨리죠. 하지만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면 뇌는 이를 습관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푸시업 50개를 할 거야 이러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죠. 하지만 하루에 1개씩 늘릴 거야. 그래서 한 달 지내면 50개를 할 거야.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뇌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목표보다 정체성 변화가 더 지속 가능합니다. 우리는 흔히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인지심리학에서는 정체성 변화가 더 강력한 동기부여 요소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표 중심 사고는 나는 올해 책을 10권 읽을 것입니다 라고 목표를 정하는 거죠. 하지만 정체성 중심 사고는 나는 독서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서하는 사람에게 책 10권을 읽는 것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일 뿐이죠. 목표를 달성하면 끝나지만 정체성은 지속됩니다. 따라서 나는 미래 목표를 이룰 거야 보다는 나는 이미 그 목표를 이룬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태도가 더 효과적입니다. 작은 성공이 쌓여 자기 효능감을 상승합니다. 자기 효능감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꾸준히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내가 미래 목표를 이루겠다고 하면 목표와 현재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실패 확률이 높고 좌절감이 커집니다. 반면에 미래의 내가 될 작은 행동을 실천한다면 작은 성공을 경험하면서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고 결국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미래의 강연자가 될 거야 라고 선하면 좀 막막하죠. 하지만 미래 강연자가 되기 위해 오늘 5분짜리 스피치 연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부담 없이 5분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기다움과 의미를 위한 미래 관찰일기란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떠오르는 그 일기는 하루 동안의 일을 기록하거나 감정을 반추하는 수단이었죠. 하지만 자기다움과 의미를 위한 미래 관찰 일기는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 일기는 미래의 나를 발견하고 의미를 창조하며 비전을 구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 일기가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질문을 탐색하는 철학적 도구이자 실용적인 자기성장 도구입니다. 삶의 근본적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나이를 들 것인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미래 관찰 일기는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자기다움과 삶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자기다움과 의미를 위한 미래 관찰 일기 샘플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샘플은 제가 쓴 것인데요. 자세히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에 첫 번째 일기인데 일기를 쓰는 날짜는 2월 6일입니다. 저녁에 쓰는 일기죠. 지금 보시면 2월 6일에 있고요.
여기 바로 밑에는 2월 7일에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2월 7일에 크게 두 가지 일이 있는데 보시면은 뭐 생태계 브랜드 미팅을 적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2월 7일에 해야 될 일이 뭐 생태계 브랜드를 위한 미팅이 있다. 경청할 것, 핵심만 논의할 것, 논쟁보다는 이해 미팅하자. 고개를 끄덕이면서 상대방 말에 반응하자. 중장년 자기다움 강연에서는 가로에 보면은 많은 정보를 주는 것보다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자. 겸손한 표정, 습관적으로 찡그림을 의식하자. 뭐 이렇게 있죠. 지금 보시는 이 괄호는 뭐냐면은 이제 지문입니다. 그 배우들이 그 대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대사 옆에는 어떻게 대사를 할 것인가라는 지문이 있죠. 액션. 그 지문을 말하는 겁니다. 요 안에들이 모든 지문이죠. 이런 것들은 지문은 단순하게 어떻게 행동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내가 다시 현재 와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예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내가 그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나는 이렇게 행동할 거야. 미래의 나는 아마도 이렇게 행동할 거라는 것을 가정하에 이런 지문을 쓰는 것입니다. 방금 모았던 그 지문들은 2030년 또한 2035년에 미래의 내가 행동을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준 거고요. 9시 25분에 이제 브랜드 미팅 시작하기 전에 자료 읽고 질문 만들 것 이제 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리스트를 보면은 2030년에 발행할 그린 브랜드의 참고 자료, 그러니까 2030년에 그린 브랜드라는 걸 책을 쓸 거예요. 이건 이제 비전이죠. 그 저자로서 어떤 부분을 궁금할까? 또 브랜드 미팅은 그때는 모르지만은 그때는 어떤지 모르지만은 현재는 어떤 의미로서 그때를 대할 것인가?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밑에 걸 한번 볼까요? 14시부터 16시까지 자기다움의 강연을 하는데 2035년 자기다움 합격 코치로서 오늘 강연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의미와 비전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미래 관찰 일기는 어떤 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의미를 부여한다고 그냥 좋은 의미, 좋은 가치, 좋은 말을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나의 관점에서 여기 보시면 2030년에 그린 브랜드란 책을 쓰는 저자의 관점에서 또는 2035년에 자기다움 학교 코치로서의 코치로서의 관점으로서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미래의 나로서 내일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리뷰를 하는 것이 이 미래 관찰 일기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시 한번 2035년에 미래의 나로서 2025년 2월 6일을 리뷰를 하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제 빨간 글씨지 않습니까? 이 빨간 글씨는 이제 피드백입니다. 저녁에 돌아와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또 어떤 것이 실패했는지, 또 한번 어떤 것이 실수했는지를 파악하는 것들입니다. 보면은 뭐 상대방 말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지루함을 참지 못해서 뭐 말을 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뭐 의미를 잘 부여했는가, 또 그 지문에 대해서 제가 충실히 행동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일기들은 주로 반성이 많았겠죠. 뭐 그렇게 하지 말았을 걸, 괜히 했을 걸, 감정을 반추하거나 또 이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고민하고 반성하는 것인데, 이렇게 미래 관찰 일기는 자신이 했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피드백을 스스로 받는 것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지루한 거 참지 못했다라든지, 뭐 사례 중심으로 했는데 만족했다. 빨간색에 이제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습관적 찡그림, 고개를 올리는 모습을 봤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계속 피드백하면서 미래의 나에게 이제 초점을, 컨셉을 맞추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뭐 의견 교환, 시간 사용을 실패했다. 또 그린 브랜드의 참고자료, 숙제를 미비했다. 뭐 이런 것들, 물론 OK도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네모 박스 안에 새로운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제가 우하향에 있는 거는 예상 이하의 행동을 했다. 뭐 실패했다는 거죠. 실수했거나. 또 반면에 그 우상향, 그러니까 좌사향이죠. 이 그림은 예상 이상대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게 행동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네모 박스의 빨간 점은 어떤 거냐면 만족한 겁니다. 잘한 것 같아. 스스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오늘의 일기를 다 쓰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렇게 오늘 하루의 피드백, 2035년에 내가 피드백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에코시스템에 대해서 정기적 미팅을 가져야겠다. 주제 발표하는 시간을 만들어야겠다. 중장년 창업에 대한 사례를 확보해야겠다. 뭔가 부족했던 걸 느꼈던 것 같아요. 독서에 대해서 주 2회 3시간으로 늘려 사용하겠다. 저번 주에 비해서 미래의 일을 하는 절대 시간이 줄어들었다. 내일은 오전 2시간 사용하겠다. 이렇게 2035년의 나, 그러니까 미래의 내가 오늘을 평가하고 또 오늘에 했던 일들을 실천하고 또 미래에 계획했던 것들을 오늘 잘게 쪼개서 실천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 관찰 일기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하루 피드백을 쓴 이후에 다시 일기를 쓰는 거죠. 2월 7일 일기를 쓰는 겁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지문을 또 쓰는 겁니다. 지문 볼까요? 인디언 서머 글쓰기. 집중해서 알람이 울리기 전까지 핸드폰을 잡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꾸 핸드폰을 봤나 봐요. 또 생각이 나지 않더라도 낙서할지라도 결코 A4 대정을 작성할 때까지는 문자 확인하지 않겠다. 뭐 김영남 수석 면담이 있는데 오른쪽 눈을 보면서, 왜냐면 이게 집중한다는 뜻이거든요. 경청하고 고개를 끄덕이겠다. 말을 끊지 않고 5초 후에 대답하겠다. 이직한다고 말했을 때 수고하셨습니다. 진실하게 대답하자. 이렇게 또 이제 미래의 나라면은 현재를 이렇게 행동하겠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지문을 쓴 것입니다. 이렇게 쓴 후에 똑같이 한번 또 써보는 거죠. 일기를 쓰는 겁니다. 이것도 2035년의 나로서 오늘을 어떻게, 내일이죠. 내일을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지문과 함께 더불어서 세부적인 내용을 쓰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2035년의 관점을 갖는 겁니다. 그래야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또 미래의 계획에 따라서 지금을 조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동영상에서 의미와 비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다. 또 그것이 미래 관찰 일기를 쓰는데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관점이 없으면은 지금처럼 오늘 일어날 일, 그러니까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미래의 내가 정확히 보이지 않으면은 어떻게 행동할지를 지문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35년 나로서의 점검하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빨간색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피드백이 아니라 아직 이제 이거를 수행하지 않았어요. 예, 지금은 내일 이 일을 할 거고, 이거는 이제 오늘 쓰면서 뭔가를 갖다 멘트를 남겨놨는데, 이거는 이제 보시면은 2035년 2월 7일에 확인할 내용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샵 안에 2035년 2월 7일에 이 페이지를, 그러니까 2025년 2월 7일에 했던 일기를 읽어보자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스스로 표시한 거고요. 밑에 보시면은 김영남 수석 미팅 했는데 2025년 2월 7일 거를 보면서 제가 이제 과거의 내가 미래 나한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인디언 서머 때 그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잘 되었는지 피드백을 갖다가 이제 다시 얘기해 주는 거죠. 이거는 과거의 내가, 이것은 이제 미래의 내가 과거의 나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내가 미래의 나, 그러니까 2035년이 됐던 나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미래 관찰 일기가 왜 중요한지, 또 왜 우리한테 자기 객관화를 시켰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일기는 과거를 정리하는 도구로 생각하죠. 하지만 자기다움과 의미를 위한 미래 관찰 일기는 다릅니다. 이 일기의 핵심은 미래의 내가 현재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일반적 일기는 오늘은 힘들었다, 뭐 오늘은 어땠다, 뭐 그런 것들, 주로 반성과 반추가 많죠. 뭐 퇴직 후 어떻게 행동할지 막막하다, 자기 어떤 탄원 같은 얘기가 많이 씁니다. 반면에 미래의 나가 쓰는 일기는 2035년에 나는 어떻게 했을까? 만약에 지금 이 행동에 대해서 2035년에 나는 어떻게 말했을까? 또 어떻게 판단했을까? 계속 이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상상해서 쓰는 일기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의미가 부여되는 거죠. 현재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더 넓은 시각에서 자기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미래 관찰 일기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자기 발견의 과정입니다. 당연히 현재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미래 시점에서 자기 성찰을 가능하게 합니다. 터널 효과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터널 효과라 하잖아요. 뭔가 몰입되면은 다른 거 보이지 않고 앞만 보이는 그런 터널 효과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시각으로 현재를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현재 당장 어떤 생존이나 생계 문제 때문에
미래를 보지 못하는데 계속 앞에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미래 관찰 일기를 통해서 좀 더 넓게, 좀 더 멀리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전을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기다움과 방향성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결국 이 일기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비전을 형성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비전은 우리가 늙어가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이 동영상 처음 시작할 때 이 C.S. 루이스가 말했던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 시작을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하여 결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일기는 과거로 돌아가 시작을 바꿀 수 없지만 이제 후회하는 것들이죠. 하지만 미래 관찰 일기는 이 자리에서 시작해서 결말을 바꾸는 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말을 원하시나요? 어떻게 지금 시작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결말을 알아야 합니다. 결말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결말을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의 빌딩 10채를 가진 사람으로 죽고 싶으신가요? 이런 결말을 원하시는 건 아니겠죠? 아니면 어른으로 죽고 싶은 결말을 원하시나요? 결말은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고 지금의 삶을 결말처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기다움과 의미를 위한 미래 관찰 일기 너무 길어요. 솔직히 하지만 그 내용을 전부 다 포함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풀 내용을 썼지만 일단 미래 관찰 일기입니다. 2035년에 내가 오늘을 산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결국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2035년을 시작하면은 2035년의 결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제부터 미래 관찰 일기를 써보시면은 한 달, 두 달, 그 정도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게 개인차마다 다르겠지만은 저희 교육기간 동안에 워크숍을 해보면은 대부분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되면은 바로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직접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총 4차례 우리가 한번 미래 관찰 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